저도 따라해봤는데요. 시원하네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예, 저도 따라하고 싶었으나 네. 소리 날까봐 못하겠어요. 네, 우리 자리에 항상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도 한 번씩 따라하면서 공부하면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어떤 스트레칭이 준비되어 있을지 이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3교시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정보 설명을 해주시는 우리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화학계열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07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1.83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보고서, 연구원, 독서입니다. 희망대학은 포스텍 수학과, 그리고 화학공학과 일반 전형, 지스트 기초교육학부 학교장 추천 전형, 유니스트 에너지 화학공학부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화학 계열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의 엄마입니다. 네, 어머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학생 중간고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고 계세요? 네네, 4월 26일부터 27일, 28일, 29일까지예요.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 준비 잘 하고 있나요? 네, 잘하고는 있는데, 네. 글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상담 진행해 볼게요. 오늘 상담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예, 뭐 어머님들의 입장에서는 늘 걱정이시죠. 네. 예. 김원 선생님, 우리 학생이 이제 좀 전에 소개가 됐었는데 상당히 뭐 연구 쪽을 좋아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의 좀 특징과 오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은 지금 정규 수업 시간마다 모든 교과 선생님들로부터 항상 이렇게 보고서 제출 능력이 뛰어난 그런 학생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 보고서 제출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다라고 제가 평가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럼 김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50, 정시 경쟁력은 5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50대 50, 아주 네. 딱 절반입니다. 아주 이게 또 고민 많은 그런 퍼센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가 있나요? 예, 일단 뭐 우리 학생은 긍정적으로 둘 다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시와 정시를 50대 50으로 평가했습니다. 먼저 이제 수시의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주로 이제 그 과학기술원 중심의 대학을 이제 연구 중심의 대학을 희망하기 때문에 그런 대학에서 이제 필요한 인재상에 맞게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1학년 활동을 해오고 앞으로 또 2학년, 3학년들 충분히 채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은 또 이제 수학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에 대한 어떤 수시 지원도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수시에 대한 비율을 좀 높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정시 역시 우리 학생이 기본적으로 지금 수학에 대한 성적이 뛰어난 반면 과학탐구 영역이 약간 거기에 조금 못 미치고 있지만 그 과학탐구 영역이 지금 2학년 과정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충분히 겪어 나간다면 과탐과 수학이 동시에 상승하기 때문에 충분히 정시에서도 이제 지원 가능이 높아서 충분히 정시와 수시가 50대 50을 제가 평가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둘 다 유리한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그 전형 어떤 순으로 우리 학생이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은 1순위에서는 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그 전형을 저도 역시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재학 중인 그 고등학교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에 대한 정성 평가를 각 대학들로부터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이 좀 2학년쯤 되면 아마 여러 가지 본인이 좋아하는 수학, 과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즉 융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학교의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쌓아 놓는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영향력이 이제 채워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융복합적인 능력 중에 글쓰기 능력이 또 뛰어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린다면 충분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이제 이 순위는 제가 논술 전형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학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우리 학생이 주로 이제 수리 논술 보는 대학을 중심으로 뭐 지원할 경우에는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뭐 과학탐구 영역이 앞으로 2학년, 3학년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채워져 나간다면 지금 희망하는 대학들은 논술고사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논술고사를 보는 일반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순위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 학생은 이제 수리 논술 중심 대학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그런 대학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 중에 이제 하나인 이제 한양대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강대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대학교도 있고요. 그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 전국에 이제 15개 대학이 주로 이제 수리논술을 중심으로 보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이제 성적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그 모의 성적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월 달에는 국어가 2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그다음에 한국사 2등급, 그다음에 화학원 3등급에 예, 지구과학원 2등급, 평균 1.83등급 나왔습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와 비교해 보면 국어는 계속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학은 2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도 계속 현재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예, 성적대를 보니까 지금 이제 상승 추세인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예, 앞으로 이제 우리 학생 모의고사 전략 어떻게 짜 나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은 지금 현재 뭐 수학 성적은 지금 현재 1학년 수준에서 해당하는 그런 성적과 또 2학년 초반의 그 성적을 그대로 아마 유지하는 어떤 학습법을 계속 간다 해도 뭐 충분히 그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수학과 아울러서 이제 자연계 학생이다 보니까 과학 탐구 영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 탐구 영역과 수학에 대한 어떤 학습이나 이런 것을 계획 세울 때 반드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1대1의 비율로 계속해서 학습량이나 그다음 관심도를 지켜나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학생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선생님, 교과 성적 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1학년 평균 내신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살펴보면요. 일단 수학과 영어가 이제 2.5등급이고요. 근데 과학이 3등급, 그다음에 국어가 4.5등급으로 평균 3.07등급 나왔습니다. 일단 수학과 영어 교과 성적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약간 우수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2학년 때 되면 전 교과가 다 상승할 거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학생이 1학기보다는 2학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등급은 좀 내려갔지만 원점수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학기별 추이도 살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주요 과목 성적 추이 살펴보면요. 1학기에 비해서 국어는 5에서 4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2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 영어는 2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학기 때 등급이 이렇게 1등급씩 내려갔지만 그런 부분이 실제는 원점수 대비는 거의 근사한 차이로 다 80점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우리 학생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비록 원점수가 높은 가운데 등급이 조금 밀리더라도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공부 학습량을 채워가면 충분히 90점대로 진입하여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과 성적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호성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입니다. 예, 아직 뭐 2학년 학생이다 보니까 뭐 이제 채워야 할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요. 좀 더 좀 그 항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해서 제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자율활동과 독서활동을 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요. 일단 자율활동의 내용을 보니까 학교 프로그램을 상당히 이렇게 많이 참여했지만 그 참여한 가운데 관심 분야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물들을 이제 보통 학생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국문이나 영문된 그 보고서들을 많이 제출함으로써 다른 학생들보다 좀 더 뛰어난 역량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긍정의 평가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지금 1학년 때 현재 14권의 이제 독서활동 기록이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또 독서활동이 있어서 이게 아마 밑거름이 된다면 2학년 때 독서활동량은 꽤 많이 늘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관심사에 대한 전공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해당하는 인문이나 여러 가지 그런 융복합적인 내용들을 다 아우러서 책의 독서량을 좀 늘려준다면 충분히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그런 과학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요구하는 융복합적인 인재상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긍정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통을 평가한 것 중에 이제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자, 우리 학생은 지금 이제 교과와 관련된 그런 뭐 경시대 성적이나 글쓰기 능력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 있음에도 좀 더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학교의 어떤 수상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이제 학업 성취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수상 기록과 함께 좀 더 이제 본인이
이공계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인문계열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소양들에 관련된 그런 성과물들을 좀 더 이렇게 수상 기록으로 가져간다면 좋은 평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보통의 평가를 내렸고요. 그다음 동아리 활동은 지금 현재 과학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동아리 활동은 지금 현재 활동했던 내용 정도 수준입니다. 아마도 1학년이다 보니까 그런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2학년이 되면 본인이 좀 더 이제 리더 역할, 좀 더 어떤 동아리 내에서 어떤 역량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그 동아리 활동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뭔가 그 결과물을 만들어주면 좀 더 이제 긍정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봉사 활동도요. 자, 우리 학생이 상당히 의미 있는 봉사 활동을 하긴 했는데 이런 것이 겨우 이제 기록 수준으로 머물렀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이제 3학년 1학기쯤 되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녹아내겠지만 우리 학생이 2학년 때는 자기의 어떤 그런 이제 의미 있는 봉사 활동이 왜 자기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다음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어떤 미래 진로에 대해서 그런 것이 어떠한 영향과 어떠한 발전을 주고 있는가를 반드시 연결시키는 그런 글들을 좀 봉사활동 지난 후에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자기소개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진솔되고 솔직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시면 긍정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로활동인데요. 자, 보통의 이제 학생들은 학교의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을 이제 이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학교의 공통적인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학생들의 개개인의 변화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가까이 있는 담임선생님이나 가까이 있는 교과 선생님들이 놓치지 않고 보통 기록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학년 때 그런 기록이 좀 남을 수 있도록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으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을 좀 보여주시면 지금은 현재 보통이지만 긍정의 평가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들 이제 3학년 학생들이 상담을 해오면 이제 비교과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 2학년이니까 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성실하게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우리 학생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 네. 좀 눈여겨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일단 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 주로 이제 그 과학기술원 중심의 대학들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학생의 희망 대학은 이제 포스텍에 있는 수학과나 화학공학과에 대한 일반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스트에 있는 기초교육학부에 대해서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을 이제 희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니스트에 있는 에너지화학공학부에 대해서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좀 이제 지스트에 해당하는 기초교육학부의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을 좀 주목해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것 중에서 광주과기원이죠. 예, 지스트. 맞습니다. 예, 지스트를 이제 주목할 만한 대학을 꼽아주셨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제가 작년에 담임을 맡은 학생 한 명이 저희 반 학생이 이제 지스트에 이제 합격을 했고요. 이제 포스텍도 합격을 해서 지금 포스텍에 가 있습니다. 물론 그 두 대학에 대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열의가 높았는데 결국은 이제 본인이 좀 더 거리가 가까운 대학을 가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거기를 갔고요. 일단은 그 지스트의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융복합적 인재상을 뽑겠다고 아예 학교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학과학에 대한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교과 활동이나 다른 학교에 어떤 활동을 충분히 채워줘서 이 학생이 나중에 부족한 수학과학의 역량을 대학에서 와서 다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학이 좀 뛰어나고 과학이 모자라거나 과학이 뛰어나고 수학이 좀 모자라도 다른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학과목이나 아니면 내용에 의해서 충분히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역량 강화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네. 지스트로 꼽아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지스트에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을까요? 예, 일단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교과 준비도는 제가 이제 별 3개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 준비도도 역시 별 3개를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지스트는 수능 최저학력이 이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진단해 봤습니다. 예, 우리 어머님이 연락을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경험들 이런 이제 학교를 보낸 경험들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또 많지는 않으신데 아주 제대로 걸리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 지스트에 이제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 어떤가요? 예, 일단은 뭐 제가 희망하는 지스트에 대해서 화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지스트 기초교육학부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일단 40명을 지금 모집합니다. 여기는 이제 단일 학부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일단 학교장 추천 전형 자체가 2016학년도부터 생겼기 때문에 그때 경쟁률이 이제 20.52대 1이었습니다. 자, 1단계는 뭐 다른 대학과 유사하게 서류 100%를 3배에서 선발하고요. 2단계 때는 이제 면접 100을 갑니다. 이제 서류는 빠지게 되겠죠.
자, 제출 서류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다 보니까 학교장 추천 공문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학생부와 함께 이제 반영하게 되고요. 일단 서류 평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와 비교과를 좀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에 대해서는 그 30%가 기본적으로 이제 정량 평가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비교과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정성 평가가 들어간다. 그래서 실제는 교과 능력도 우수하면서 비교과 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는데 둘 다 완전히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 가능성이나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점 때문에 제가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면접은 주로 이제 개인 면접을 실시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심층 면접이 아니라 교과 심층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성에 의한 어떤 면접, 다시 말씀드리면 서류상에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좀 더 어떤 서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면 면접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일단 제가 소신 지원을 말씀드린 이유는 아직도 학생부 비교과가 2학년 과정에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채워지면 이제 나중에 이제 도전 또는 안정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스트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도전 가능성까지 살펴주셨고요.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 준비해 주신 추천 전형 살펴볼게요. 네. 제가 이제 유니스트를 한번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니스트, 예. 울산과학기술원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기술원이 이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예, 전부 다 이제 한국과학기술원, 그다음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이 4개 이제 과학기술원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공 계열로 이제 모집합니다. 경영 계열과 이공 계열 두 가지 계열이 있는데요. 자, 이공 계열로 265명을 모집하고, 자, 여기는 지금 이제 2016학년도부터 이 이제 이공 계열로 모집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 경률이 11대1에 해당하는 경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단계는 약 3.5배수 이내 정도에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서류 100%입니다. 2단계는 서류 100과 그 다음에 이제 면접 100이 동시에 50대 50%로 들어가는데요. 아무래도 면접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좀 강조가 되겠죠. 왜냐하면 1단계 점수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면접에 해당하는 비율 때문에 약간 동점자 근처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등락이 바뀌는 경우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면접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분명히 서류가 좀 높더라도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제출 서류 중에 우수성 입증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대학에서 요구한 것은 최대 2건까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잠깐 기록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우수성 입증 자료일수록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수학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학생, 실제 과학기술원은 전부 다 수학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대부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융복합적인 학생들을 같이 뽑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대학과는 좀 다른 어떤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면접 평가가 이제 있는데요. 면접 평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종합적인 어떤 그런 정성 평가, 즉 인성을 확인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심층 면접에 의해서 본인이 어떤 큰 부담을 안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일단 2학년 과정이 좀 비어 있기 때문에 소신 지원이라 평가하지만 역시 2학년 과정이 채워진다면 도전 또는 안정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머니 상담 받아보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너무 자세한 상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중에서도 국어 과목이 너무 조금 좋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뭐 국어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제 크게 이제 독서 분야와 그러니까 독서와 문법과 이제 화법과 작문 이런 이제 두 가지를 아이들이 이제 크게 이제 나눠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의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화법과 작문 쪽을 먼저 완성해 나가고 그 다음에 독서와 문법을 완성해 나가기 때문에 일단 어머니께서도 일단 자녀분의 그 화법과 작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완성됐는가를 한번 파악해 보신 후에 그다음에 독서와 작문을 독서와 문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학교 국어 선생님과 한번 상담하도록 한번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답변 되셨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네. 자세한 내용 저희가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랑 함께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두 고2 학생과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미리미리 또 상담 신청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더 힘이 나고 또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많고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김혜지 아나운서가 전문가가 다 되셨는데요. 네. 예, 일찍 준비하면 일찍 준비한 만큼 기회들 옵션이 많아지는 거죠. 저희 기상대도 이제 이 상담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말 신뢰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하규성 선생님, 김호성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경희대 하스피탈리티 경영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 고려대 미디어 학부를 희망하는 고2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